반갑습니다. 다이우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노란색 군자랑 꽃이 활짝 피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군자랑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이쁘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노란색 군자란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꽃대 있는 아이들만 따로 이제 조금 빼가지고 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차로 한번 수정을 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수정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작은 거 이런 걸 이제 직접 농장에서 가지고 오지 않고 여기에서 발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군자란. 자, 그리고 빨간색 군자란. 지금 꽃이 지금 빨간색인데 이게 처음에 농장에서 가지고 오니까 약간 주황색 빛도 돌고 이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차광을 많이 한 그늘에서 커서 색이 선명하게 안 나와서 약간 주황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색깔도 색깔이고 빨간색 군자란도 종자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요것도. 그래서 지금 햇볕에 좀 놔뒀더니 이렇게 잎이 지금 탔어요. 잎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큰 애들이라서. 또 뒤에 보시면 저렇게 잎들이 조금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이제 햇볕 보면서 적응을 하면 꽃이 처음에 갖고 올 때보다 훨씬 더 빨갛게 진해졌어요. 보시면.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꽃수를 보면 보통 일반 군자라는 요 입장이 요런 것처럼 밋밋해요. 그런데 요 아이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용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용골 레드라고 하는데 요런 모양이 꽃마다 지금 다 이렇게 용골이 있어요. 용골. 이게 일반 군자란하고 틀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보시면 지금 이것도 보면 약간 탔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 연해서 햇볕을 봐야 지금 더 선명하게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햇볕에 놔뒀더니 겉잎이 조금 탔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노란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판매용이 아니고 요거를 수정을 한번 했어. 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게 구했어요. 그 농장에서도 지금 작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꽃이 안 피면 농장에서도 구분을 못 한다고 지금 꽃대 물고 있는 아이들만 지금 제가 한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수정을 해서 씨를 한번 받아 가지고 지금 가능하면 씨로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종자가 귀하다 보니까 노랑하고 빨강은 번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지금 어제 1차로 꽃핀 애들을 수정을 한번 했는데 시가 며칠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1차로 지금 이렇게 붓을 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암술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묻혀서 수정을 해주면 씨가 맺히는데 이게 벌이나 나비로 가지고 하면 참 쉽게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랑하고 빨강은 올해는 씨로 한번 수정을 해서 씨를 한번 만들어서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번에 제가 영상 올리면서 노란색이 햇볕을 보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연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요 보시면 지금 핑크로 물든 것도 많지만 기존에
앞번에 처음에 물건 와가지고 영상 올릴 때보다 노란색이 많이 진해졌어요. 보시면 앞번에 제가 영상을 잠깐 캐치를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드릴 텐데,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는 키핑장 손님들이 보시고도 노란색이 많이 진해졌다고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 처음에 올릴 때보다는 색깔이 많이 노래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올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날도 춥고 이래가지고 따로 차광을 안 한 상태예요. 차광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요쪽 지금 매장은 전부 다 이렇게 개발 선인장, 그 다음에 공작, 그 다음에 금개발, 독일 항우, 요런 종류들은 햇볕을 많이 보면 안 돼요. 요런 공작 종류들도 그렇고 독일 항우도 그렇고 햇볕을 많이 보면 요런 공작들은 입장이 점박이처럼 붉은 점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렇게 똑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붉은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햇볕을 많이 보면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일 항우, 공작 선인장 요런 애들은 차광을 해주면 돼요. 나뭇잎도 보면 중간중간에 붉은 점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이 아니고 햇볕을 직광을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예 전체를 차광을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요 보시면 차광을 50% 차광을 지금 다 한 상태고, 옆에 지금 다육이가 있는 매장은 이렇게 차광이 지금 아예 없어요. 차광이 없는 그냥 비닐로만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두 겹으로 돼 있어요. 두 겹으로. 원래 이제 기존에 처음에 하우스 제작을 할 때 30%짜리 약한 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쳤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만 가지고 30%짜리를 가지고는 요 차광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위에 50%짜리를 한 겹 더 했어요. 그래서 밝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밝기하고 다육이 있는 데하고 밝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전체가 차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환하고, 여기는 지금 차광을 많이 해서 조금 어둡죠. 보시면 밝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차광한 지가 일주일이 조금 지났어요. 한 10일 정도 됐는데 노란색이 훨씬 더 진하게 나와요.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의 차이가 특히 노란색이나 흰색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햇빛을 많이 보고 온도가 높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붉은 계열로, 붉은 빛으로 이제 찐핑이죠. 찐핑,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면서 노랑이 옅어지는데, 차광을 많이 해갖고 지금 뒤늦게 올라오는 이런 꽃잎들은 보시면 노랑이 훨씬 더 선명하게 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는 꽃몽우리가 있는 아이들을 받으시면 햇볕 보여주시지 마시고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면 제대로 된 선명한 노란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로 물드는 것도 훨씬 더 적게 물이 든다는 거,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개발 선인장은 받아가지고 햇볕 잘 들고 통풍 잘 되고 햇빛 잘 들어오는데, 이런데 그냥 놔두니까 이게 직광을 받으니까 핑크가 강해지니까 노랑이 옅어 보이는 거예요. 노랑 자체가 옅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고 차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햇볕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곳에 방그늘이라도 아예 차광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고 햇볕도 좀 들어오는 곳에서 꽃 없을 때 키우시면 가을 돼 갖고 다시 이제 꽃이 올라올 때는 훨씬 더 지금 상태보다도 더 선명한 노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노랑을 처음부터 농장에서 차광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줘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 나온 거고, 이 아이들을 이제 바로 햇빛을 보면 핑크가 강해지기 때문에 색이 옅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확실히 선명도가 좀 틀려져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은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약 치는 거, 이제 봄 되고 하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요. 그러면 흙 속에 있는 좋은 것들도 좋지만 나쁜 균들도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약을 치면 여름에, 특히 여름에 많이 물러지는데 그런 물러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약을 쳐야 잡는 거예요. 병이 오고 난 다음에 약을 치면 그만큼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약 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약을 치려면 약을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 한 3동을 통째로 다 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큰 다라이, 여기에 이제 약을 혼합을 합니다. 이 약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제일 먼저는 살균제, 그 다음에 여기 살충제,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칠 거예요. 약을 자주 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치실 때 살균제와 살충제는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단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 약을 두 개를 동시에 섞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으면서 그 물통에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살균제와 살충제는 약 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 통에서 바로 섞어 버리면 약끼리 혼합이 되면서 덩어리가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살균제를 넣든지 아니면 살충제를 넣든지 하나를 먼저 약을 풀어 가지고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를 하나를 넣어 가지고 혼합을 해야지, 여기에 물을 조금 받은 상태에서 한 번에 이렇게 혼합을 하면 약이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요 지금 에이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들리시네. 가립이에요. 가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게 두 개가 혼합을 해도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덜한데, 이렇게 물로 돼 있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두 개를 동시에 약통 물을 받아서 부으면 서로가 섞이기 이전에 약끼리 혼합을 하면서 덩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약을 먼저 넣고 잘 희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약 하나를 같이 넣어 가지고 또 다시 희석을 시켜야지, 이거를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물약 같은 경우를 부으면 약끼리 섞이면서 덩어리가 생겨 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아요. 특히 이렇게 분무기에는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약끼리 혼합을 하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 덩어리가 잎이나 요런 데 묻으면 약해를 입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용량에 잘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보면 약은 보면 항상 보면 설명서가 요 뒤에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쭉 붙어 있는데, 뭐 탄자병 요런 것도 있지만 요 중간에 보시면 물 20리터에 5g, 4g, 뭐 요렇게 6g 요렇게 나와 있어요. 요런 그 그람수를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걸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다가 보면 약해를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다육식물이나 요런 식물들은 약해를 한번 입으면 이 상처가 안 없어져요. 이렇게 차라리 병이 왔으면 약을 치면 병이 잡히면 조금 빨리 해생이 되는데, 약해는 한번 입으면 주로 속장들이 많이 입기 때문에 그 속장이 전립이 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빠르면 1년 아니면 한 2년 가까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약해로 인한 상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물 20리터면 이제 한 말이죠. 한 말에 5g 같으면 약간 커피 스푼 한 스푼 정도, 물론 딱 그 정량에 맞는 뭐 스푼이나
그 다음에 보통 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약을 사면 작은 이런 컵을 그램수가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달라고 하시면 뭐 약이 이렇게 파는 데서 주시는 데도 있고 안 주시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 하나씩 받아 가지고 혼합을 할 때 그 그램수를 잘 따져 가지고 하시는 게 약해를 안 입어요. 그리고 약이 너무 독하면 또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해를 입으면 그만큼 상처가 오래 가고 또 약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용량을 잘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립하고 물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혼합을 할 때는 먼저 가립을 넣어가지고 물을 받으세요. 그러면 물이 받치는 동안에 가립이 밑에서 녹겠죠. 녹아갖고 약이 이제 물하고 희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물약을 부으시면 응고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물로 먼저 넣어가지고 희석을 하면 이 가립으로 돼 있는 애들이 빨리 안 녹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넣으면 오히려 잘 안 녹고 응고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서 해주시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풀 같은 경우에를 주로 제가 많이 쓰는데, 이게 일반 농약방에는 잘 없어도 이 약효 성분이 식물의 섭을 좀 말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오는 병이 탄저병하고 무름병이에요. 그 두 개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다육식물이나 개발이나 이런 주로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나타나는 병들이 대부분 탄저병하고 무름병이에요. 그런데 그 무름병의 원인이 섭이죠. 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요 에이풀을 써보니까 섭을 말려줘요. 그래서 탄저병이나 무름병이 왔을 때 써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많이 쓰기는 하는데, 대신에 한 가지 약을 계속 요것만 쓰면 식물이 내성이 생겨서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약을 2번 이상 동시에 쓰면 안 돼요. 한 번은 2번까지는 괜찮고, 3번째 쓰실 때는 다른 약을 쓰셔야 돼요. 다른 성분의 약을 같은 살균제라도 다른 성분의 약을 쓰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쓰시고, 이렇게 중복이 연속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약효가 제대로 먹어요. 한 번 쓴 약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식물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약을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를 요 큰 통에다가 에이풀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g 짜리니까 한 통 반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거의 이게 지금 500짜리거든요 500짜리면 이게 거의 다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 요거는 에이풀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당 5g이지만 요거는 20리터당 20g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로 된 게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혼합을 해서 약을 오늘 전체적으로 약을 한번 칠 생각입니다.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약을 치줘야만이 여름을 견딜 수 있어요. 보통 사람도 백신 맞으면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방하는 약을 치줘야 약효가 나타나려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약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약을 이렇게 한번 칠 겁니다. 그래서 약 치실 때 항상 여러분들도 정량 맞추고 두 가지를 혼합할 때는 서로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해서 약을 치시라는 거,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서 약을 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